과거에는 도당위원장이 선출이 되면 도당위원장이 각 상설위원장, 사무처 당직자를 그냥 임명을 해서 당원들 앞에 내보였는데, 선보였는데, 가급적 이 임명되는 과정이 더 많은 우리 당원들의 관심과 참여와 응원 속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순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당원들께서 우리 신청하신 분들에게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해서 꼼꼼하게 좀 따져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여성 청년 위원장 이렇게 선발하는 이 과정이 저희들 더 발전된 소통의 또 프레임이고 더 민주적인 프레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도 자신의 소개를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아마 다 당선되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여성위원장이 되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 여성위원장이 되어보려 합니다. 나눠주신 제가 이게 유인물을 좀 적게 만들어갖고 안 계신 분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여성위원회 운영계획서 제출한 거를 여러분들께 한 부씩 나눠드렸는데,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저희 도당은 2020년 총선 승리와 2022년 정권 재창출 및 지방 여성 의원 수 대폭 확대 강화가 여성위원회의 가장 큰 주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도표에 보시다시피 우선 당선된 지방 의원들은 유권자 눈높이에 맞는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또한 여성위원회가 지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그리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여성위원회의 조직활동이 있어야 될 것이고, 홍보활동으로서는 의정활동, 그리고 정부 정책의 바른 전달, 그리고 저희들 당원들, 여성 당원들의 시대적 소명과 역사 정치 의식을 보양시키는 이 5개의 바퀴가, 수레바퀴가 잘 돌아갈 때 저희가 경북에서도 2020년 총선 승리와 2022년 정권 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위원회의 취지와 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경북도당이 처해 있는 거에 대한 저희 소견을 이렇게 좀 많이 담았습니다. 경북도당은 2020년 총선에서 경북 지역에서도 선출직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 나아가 향후 20년 정권 재창출의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경북도당은 이러한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선 경북도당의 현역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도당과 지역당 차원에서 내용과 현장감이 담보된 봉사활동과 세미나, 특히 온라인 당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강좌, 강연, 워크숍, 세미나 등이 꾸준히 생성되어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활동계획서를 이렇게 숙지해 보시고 여기에는 저희 많은 고민이 녹아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나, 만약 제가 여성위원장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완수할 수 있을까? 저 자신이 상당히 의구심이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활동계획서를 잡은 이 내용들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여성위원장이 된다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당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위원장이 되면 단지 여성위원장은 도우미 또는 안내자일 뿐이지, 여성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사업의 주체자로 함께 해주신다면 좀 더 많은 사업을 함께 더불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마무리. 경북에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나아가 제1정당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선거 전략은 빅텐트를 치는 것이었다 합니다.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 경북은 어떤 빅텐트를 쳐야 할까요? 우리는 당내 반목과 갈등의 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실로 산더미같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 하나의 진리 이외에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할 것인지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당원동지 여러분, 우리가 경북도당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더 노력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혁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는 순간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빅텐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야만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도 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애써 이루어 놓은 이 자리도 이 공간도 빅텐트의 그늘을 찾아 들어온 이들에게 다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 경북을 고민하는 자리이고 싶었습니다. 동지 여러분, 내가 먼저 변하지 않고 누군가가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당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준비하고 함께 바뀌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을 해서 포항 북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성위원장, 그리고 경북도당의 여성부위원장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지금 입당하신 분들은 어떻게 바로 입당한 사람이 사무국장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너무 일손이 없어서 먼저 입당하자마자 바로 사무국장 일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중앙당 여성위원회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 200만 원짜리 공모사업에 응해서 그때 사업을 잘 수행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기획안이 좋으면 중앙당에 있는 예산을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공모사업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 때 포항북구 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도당위원장님, 지역위원장님이 도당위원장님이셔서 혼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때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2-3시간도 못 자고 선거를 치렀는데요. 일손이 너무 없어서 이번 19대 대선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6차 지방선거에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는데요. 13.8% 득표를 했습니다. 우습죠? 근데 그때는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출마를 했었고 그때의 분위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당을 위해서 출마를 했고 그 임무를 완수를 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선거를 치르면서 이번 19대 대선이 얼마나 행복하고 조직 확대가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가 도지사 후보를 출마를 했었지만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북 23개의 군시에 제 바퀴 자국이 안 찍힌 곳이 없습니다. 다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 손이 필요한 곳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23개의 시군에 현실을 많이 목도를 했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제가 가지고 이번에 여성위원장에 출마를 꼭 해야 되겠다고 고민한 것이 파란 카페입니다. 이 파란 카페는 제가 창조해낸 건 창조물은 아닙니다. 경기도의 남경길 지사가 연정을 할 때에 민주당 인사를 부지사로 영입을 해서 그때 했던 사업이 따복 공동체라고 경기도에는 한 300여 개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몇 군데 가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따복 공동체는 조합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경북에 필요하다. 왜냐하면 경북에는 오세훈이 선거법을 제정하면서 오세훈 선거법 제정하면서 지구당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있는 곳에는 후원회 사무실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지지만 우리 경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사무실이 활용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제가 다 가서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이 필요하려면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은 파란 카페라고 제가 우선 명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 파란 카페를 저는 여러분께 소개를 해 올리고 이 파란 카페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분과 같이 공감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 파란 카페의 3대 목표를 제가 좀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현장 밀착형 당원의 자질 강화, 협력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 23개 시군 1개소 이상의 플랫폼 파티 거점 확보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우리 경북은 정당 조직만 가지고는 문턱이 너무 높아서 유권자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환경입니다. 그러면 조합 형성으로 운영이 되어지면 조직 확대에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 세 군데 이상은 꼭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는 그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건 너무 많지만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이나 주변 어른들의 성향에 의해서 영향에 미쳐서 그런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서 자라왔고 그렇다고 크게 정치에 관심도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구에서 모 의원님께서 계속 낙선하시고도 도전하시고 지역사회에 활동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들에서 약간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개인적인 호감으로 팬심으로 그분의 선거운동을 도와드렸고 돕던 중에 함께 선거운동을 했던 민주당원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나 정당에 제가 보수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랑 조금 다르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다 보니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경북 지역에는 청년들이 정치에 크게 관심 없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의 주변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청년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청년위원회의 역할이 기존의 선배 당원님들께서 이번에 좋은 결과 이뤄내시고 하셨다시피 저희 청년들은 저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친구들에게 저희가 긍정적인 이미지 계속 풍겨줘서 우리 당원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리고 청년들이 먼저 앞장서서 경북 지역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청년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운영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소통하기 좀 쉬운 청년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에 젊은 청년들에게 뭐 정당이나 정치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렵고 접근성이 좀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억지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매일같이 휴대폰을 만지고 SNS를 하고 있습니다. 좀 소통하기 쉽게 SNS에 이 당규에 허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신문고라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경북 지역의 청년이라면 굳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아니시더라도 누구라도 글을 올리고 민원을 제기하고 사소한 의견도 올려주신다면 그 내용을 청년위원회가 접수를 하고 지역의 의원님들 그리고 도당이나 뭐 크게는 중앙당까지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꼭 해결을 못하더라도 저희가 청년들의 작은 목소리라도 들어주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으로 당선되신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초선 의원님들이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시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청년들과 좀 소통하기 쉽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기 위해서 청년위원회에서 청년신문고를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의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그런 청년위원회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은 일자리나 돈벌이 관련된 부분이 고민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당헌이란 당규에 허용이 된다면 청년위원회 산하에 멘토링 센터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취업 컨설팅,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공간을 빌려주고, 그리고 멘토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청년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저희가 운영 컨설팅이나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가장 고민인 돈벌이, 취업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청년위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청년 사업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관심사는 언제나 제 사업체의 매출 증대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커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제가 그 관심을 민주당으로 돌려서 이 경북 청년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꼭 제가 당선이 되지 않고 다른 후보님이 되시더라도 청년들이 저의 이 의견이 도움이 된다면 꼭 적극 활용하셔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정당 청년위원회 만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저 서은미는 타 정당에 입당 경력이 없으며 타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경험이 없음을 자랑스럽게 밝힙니다. 이는 후보 평가 기준 중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2014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시작으로 2017년 대선에서 구미갑 상황실장 및 청년선대본부장으로 활동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후보 선대위에 청년선대본부장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8월에 있었던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추천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남북평화의 노력에 힘을 보태고 민주당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에는 청년 당원들과 함께 청년선대본부를 구성하여 SNS 선거운동, 선거 유세 지원, 전문 사진 촬영, 페이스북 라이브, 각종 커뮤니티 홍보, 웹포스터 자원봉사 모집과 관리, 후원금 모금 홍보에 매진하여 32%가 넘는 후보 지지율과 거액의 후원금 모금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지선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마음껏 펼쳐보고 싶지만 지연되고 있는 청년위원장 인선으로 인해 공식적인 청년위 활동을 하지 못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 청년의 적극적인 정당 활동과 정치 참여를 독려하며 민주당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올 초 전 도당 청년위원장이 무고를 당하여 당원 자격이 정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위원장이 구제 중인 위기 속에서도 청년 부위원장 3인과 청년위원들은 경북 전체로 청년위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평균 연령 37세로 경북에서 가장 젊고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우리 구미를 필두로 하여 김천, 포항, 안동, 상주, 경주, 영천, 청송, 울진, 군위, 청도 등 경북 각지의 권리당원, 대의원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청년 당원들과 교류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위에서도 그 활동을 지원하고자 전국 청년위 인재 육성 분과위원장이라는 직을 저에게 임명해 주었고 전국 청년위와 계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처럼 오로지 민주당과 경북도당 청년위의 발전만을 생각하며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체성과 당의 기여도를 따져보았을 때 가장 적합한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후보는 바로 저 서은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력 지지층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30, 40대의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높은 지지와 열정에도 불구하고 생업의 종사나 육아 등으로 인해 청년의 정당 활동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하여 당 차원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참여 프로그램 개발에 소홀하였고 몇 안 되는 참여 기회마저도 현실성 있는 스케줄을 제공하지 못하여 더더욱 청년들의 정치 참여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지방의 청년들 경우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더 컸습니다. 저 역시 입당 직후에는 선거철 이외에는 정당 내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느 누구도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 전후로 발굴해낸 청년 당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참여를 하지 못했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활동으로 이끌어주고 무엇을 할지 알려준 것에 고마워했습니다. 여러 선거 패배와 승리를 겪어오면서 당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을 보면서 당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스스로부터 부족한 교육을 채워나가기 위해 청년 정치스쿨과 아카데미, 여성 아카데미, 도당 아카데미 등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청년위원회 주최로 중앙당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회, 간담회 등의 행사를 열어 보다 많은 청년 당원들이 교육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려고 합니다. 많은 열정적인 청년 당원들이 민주당 경북 도당에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 애당심과 자긍심을 가진 민주당의 인재로 커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 체계적인 조직의 구성은 효율적이고 활발한 활동의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만들어온 청년 조직의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오랫동안 험지에서 어렵게 활동해 오신 도당 위원장님 포함한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겨서 경북 도당 청년이 발전과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또다시 이 한 몸 불태우고자 합니다. 안선미 위원장 후보를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파란 카페를 만들려 하면 중앙당의 지원 없이도 할 수 있는지, 그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들어보고 싶고요. 이게 만들어진다면 어느 구역에 설치를 할 것인지 그것도 들어보고 싶고요. 또 구미에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구미에 어떤 것을 좋아질지, 어떤 것이 좋아질지 궁금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파란 카페는 중앙당에 지원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렇습니다. 조합 형태로 시작을 하면 굳이 왜 중앙당 지원이 있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조합 형태로 자금을 모으겠지만 처음에 그 공간을 임대하는 비용과 시설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단시간에 금액을 모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여건의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획안을 중앙당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앙 예산에 30%는 여성위원회가 쓰고 그 30% 내에서 이제 민주연구원이랑 여성위원회가 나누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경북은 그 중앙당에 있는 그 예산안을 제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다 써본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기획안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해찬 대표님이 그때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TK 지역은 특별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심양면으로 특별히 지원을 팍팍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반드시 이 제가 제안을 이제 직간접적으로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고위원회 간담회가 다 열리는 곳마다, 경북에서 열리는 곳마다 제가 아는 곳엔 다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이 제안서를 어떤 분은 직접 제가 드렸고 어떤 분은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안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좀 받아냈습니다. 우리 경북에 특히 여성위원회 위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냐라고 여쭤봤을 때 다 박강훈 의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고요. 남인순 의원도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고 서른 의원
철훈 세권위원도 좋은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유승희 의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간담회 때는 제가 이 제안서를 드리기 전에 남인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던 그 하나의 사업 형태가 일 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내용 중에 이 조합 형태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하실 계획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이 경북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고민했던 내용과 너무나 맞아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소통을 참 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동적으로 받는 도움은 한계치가 있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서 중앙당에 구체적으로 사업안을 제안을 하고 필요한 경비를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중앙당에서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성 당원들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당원들입니다. 다 힘을 합쳐서 중앙당의 요구를 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 도당위원장님이나 지역위원장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한꺼번에 23개 시군에 다 하긴 어렵습니다. 제가 짧은 생각이지만 일단 구미나 안동이나 포항에 이 세 정도의 권역을 나눠서 여기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요. 1차로 그렇게 1차 단계로 시행을 하고 2차 단계는 한 13개 정도 시군에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3차 단계로는 23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서 이게 정말 우리 당원 조직 강화될 수 있는 교도부를 반드시 확보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미 지역은 시장님이 우리 당 시장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젊은 도시입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위원장님, 그리고 여성 당원들, 청년 당원들, 그리고 다른 당원들도 특별히 굉장히 활동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행사 지옥이라고 들었는데 그만큼 행사를 많이 하셔서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히 이 보수 지역에 이런 파란 카페처럼 정당 형태가 아닌 조합 형태로 주권자들한테 접근을 하면 이번 총선에는 정말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구미 지역엔 특히 효과가 저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 나눠주신 분들은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요. 일단은 네 분 모두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출마 경험에 대한 것, 그리고 당직 역임에 대한 것, 그리고 요거 짧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고요. 수상 실적에 관한 것도 무엇이 있었다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봉사 및 시민단체 활동도 함께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교육 연수나 교육이나 행사 참여도 간단하게 대표를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채점을 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공통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마 경험 없습니다. 그리고 당직 역임은 경산시 청년위원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 없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시민단체 같은 부분은 개인적으로 그냥 따로 봉사를 하고 이랬지 어디 단체에 들어가거나 이럴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대표할 수 있는 행사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하는 업이 행사를 하는 업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사를 주최를 했지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안 됐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출마 경험은 2018년 지선 비례대표 출마 경험이 있는데 당내에서 탈락됐습니다. 네. 그리고 당직은 구미갑 청년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을 다 드려가지고, 경북도당 청년부위원장, 중앙당에서 인재육성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주셨습니다.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거는 수상 경력은, 구미시에서 봉사상으로 표창 한번 받은 적 있고, 대선 공로로 해서 1급 포상을 받았습니다. 당대표 1급 포상입니다. 네. 그리고 시민단체 활동은 구미 참여연대에서 활동 경력이 있고요. 시민회는 활동도 했었지만 많은 활동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작년하고 올 초에 걸쳐서 중앙당에서 하는 청년 정치스쿨, 아카데미, 그리고 여성의정에서 주최한 여성의정 아카데미,
그리고 도당 아카데미 그렇게 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당내 그 출마 경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2004년도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제 지구당 체제에서 당원 협의회 체제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우리 선거 이렇게 정당법이 그래 되면서 포항에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가 있는데 포항시 전체에 행정 단위로 당원 협의회가 구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법상으로. 그래서 그때 당내 여성위원장 경선, 그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그 다음에 당협의장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경선이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포항시가 들썩거릴 정도로 상공회의소에 의자가 한 600석이었는데 2,000명이 더 와갖고 결국은 그날 투표가 무산이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원들이 와갖고 그땐 시민 오픈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선거도 치러봤고 그다음에 제가 비례대표는 한 번도 1번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4대, 6대 때 여성 포항시 비례대표 2번 후보로 등록을 했고 당직 경험은 뭐 이렇게 도당 부위원장도 했고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도 했고 또 뭐 지구당 회계 책임자도 했고 뭐 다양하게 선대본의 뭐 사무장도 했고 뭐 저희 정당 생활 그 많은 20년 동안의 정당 생활 민주당 정당 생활 속에 뭐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최고 뭐 지구당 위원장은 못했지만 할 만큼은 실무적으로는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수상 실적은 포항시장 별로 좋아하지 않는 포항시장 상도 받았고, 그다음에 제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수요일 일요일 포항 1사단에 법회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그 불교 조계종에도 이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는데 진보 쪽에 이게 참여불교연대라는 데에서 그 두레상을 이렇게 길벗 두레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다음 시민단체는 가장 최근에 녹색환경운동연합회 이사를 했고 그 전에는 뭐 20대부터 노동운동, 농민운동, 뭐 이렇게 노동자 대표자 회의 간사 뭐 두루두루 이렇게 정당 활동을 겸해서 시민운동도 하기도 했고 개청운동, 뭐 계급운동, 시민운동 두루두루 거쳤습니다. 좀 제 뭐 20대 학생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는 지금도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정치 운동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유승희 의원이 여성위원장 중앙당에 처음 되셔갖고 열린우리당 때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처음 개최하셨어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렇게 해마다 그걸 이수하고 그래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정당에서 교육을 이수한 건 없습니다. 예. 네, 출마 경험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6대 지방선거 때 포항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었고요. 이번에 7회 때는 도지사 후보 출마 예정자까지만 했습니다. 후보자까지는 못 됐었고요. 당직은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포항시 북구 사무국장을 했었고요. 통합민주당 포항시 북구 여성위원장, 민주당 경북도당 여성부위원장, 18대 대선 포항 북구 상황실장, 제6회 전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부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민주화 동행추진당 경북단장, 예, 그렇게 제가 당직은 했었고요. 수상 실정은 18대 대선이 끝났을 때 도당위원장 감사상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의 시민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곳은 여성회 전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회 환경연합, 무상교육 네트워크, 예술마당솔, 그리고 아이쿱 전 회원이었고요. 지금 평통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부효육은
201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사무국장, 전체적인 사무국장이랑 이렇게 여성위원장 모아서 교육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수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제가 당원으로 있을 때 당원 교육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았었습니다. 당원이면 다 당원 교육 받아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다 이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청년위원장 출마하신 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 복장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일하다가 지금 중간에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우리 청년 당원들 중에는 저처럼 일 때문에 당 활동을 쉽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대안 같은 게 있으신지 그런 걸 두 분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일하다가 바로 뛰어왔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당 활동하는 게 기존의 당원분들이 활동하는 게 힘들고 밴드나 이런 거에서 하고 가끔씩 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거 이런 부분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좀 쉬운 소통을 할 수 있는 페이스북에 청년신문고를 만들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 좀 엄밀히 따지라면 기존의 당원분들보다는 저희 당원이 아닌 경북 지역의 그냥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좀 하다 보니 그 부분에서는 제가 바로 답변 드리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고민을 해보고 다른 방식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네, 저도 자유업이긴 하지만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질문하신 장수환 당원님처럼 아침 7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빠르면 9시, 보통 10시, 11시에 옵니다. 네. 저희 남편도 당원이지만 당 생활을 거의 오프라인에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지금 청년 당원분들, 경북의 청년 당원분들 다 비슷하시겠지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내용은 밴드, 카페, 그리고 그 카톡에 오픈 톡방을 만들어서 수시로 대화하고 수시로 그리고 교류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조금 일하는 게 자유업이라서 경북이 굉장히 넓습니다. 만약에 청년위원장이 된다면 이렇게 항상 예를 들면 전에 도당이 대구일 때는 대구로 모이도록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도당에서 3군데로 나눠주셨는데 북부, 중부권, 서부권 이렇게, 그리고 남부권 3군데로 해서 찾아가는 순회 서비스 하고 싶습니다. 네, 순회 간담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두 분께 공통 질문인데요. 여성위원회는 30%의 그 지원금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청년위원회는 없습니다. 근데 청년 사업들 제가 해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의원이 되고 나니 더욱더 많이 보여요. 구미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본조례가 나오고 청년 지원과 신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회가 예산 없이 어떤 사업들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그리고 방안들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위원회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뼈저리게 이선우 의원님이 전에 을 위원장이셨고 청년위원장이셨고 제가 갑 위원장이라서 같이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문제로 참 힘들었고, 어른들한테 좀 어떻게 찬조를 받아볼까, 당에서는 왜 청년들은 안 도와주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또 중앙당에 알아보니 오늘 또 중앙당에서 출마하신 청년위원장님이 오셨는데 중앙당에서도 이게 예산이 없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네, 제가 참 여성위원회 잘 보여서 좀 이렇게 묻어가야 되는지, 사실 대학생위원회보다 사실 더 지원금이 없는 제일 가난한 위원회가 맞습니다. 예산 없이 어떻게 하겠냐. 열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열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지원금이 없는 부분, 제가 계획안이라고 짰던 멘토링 센터나 이런 부분은 제 사비로 진행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행사를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행사 주관, 지역 단위 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그리고 작게는 구 단위 개인적인 친목 동호회에서도 하는 모든 행사들을 14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행사에 굳이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개인 사비로 사무실인데 어차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크게 확장해서 거기에 청년들 아무나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굳이 예산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걸 한다고 꼭 예산을 받아서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행사 같은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작은 금액으로 뭐 제 사비로도 할 수 있고 몇몇 분의 기부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저희 민주당원 선배님들 중에서 좋은 행사가 있고 그러시면 지원을 해주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그렇게 준비를 예산 부분은 그렇게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다 됐어요? 지금 타당에서 봤다면 숙려기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없이 주요 요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사위원회가 전 열렸던 걸로 알고 있고 면접을 받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도당 인사위원회와 도당 차원에서 어떠한 얘기도 들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폐 대상은 저희들이 적폐 대상은 청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정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그런 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드렸습니다. 저희 경북에서 최소한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경북에서 최소한 우리가 제1정당이 되려면 우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외연을 넓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의 곁을 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내어주되 우리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준비가 되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정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우리 당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가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얼마든지 외연을 넓혀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 당이.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너무 안 돼가 있어요. 물론 대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갖고 우리가 먼저 그래서 지금 도당에서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은 분분한 의견 속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되면 훨씬 더 많은 적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텐트 속으로 그늘을 맞으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타당에서 뭐 오셨다고 아니면 입당이 늦으셨다고 무조건 적폐로 규정 짓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경북 도당을 지켜오신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험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계신데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도당에서 검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드셔서 어떤 매뉴얼이든지 이런 걸 만드셔서 어떠한 그 검증 시스템에 통과가 되시고 숙려 기간이 조금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려 기간을 지나시고 물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 분야의 전문가시고 하면 당연히 요직에 가셔서 저희 당에 더 도움이 되시면 굉장히 좋겠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 적폐의 기준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무조건 타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분들이 저희 당에 오셔서 요직에 앉으시는 거는 정말 반대하는 부분이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최근 도당 밴드나 이런 좀 제가 보면서 좀 겁났던 부분들이 너무 다른 분들이 그 댓글을 보시고 만약에 자유한국당 소속
뭐 당원을 하시다가 민주당이 좋아서 오셨고 거기서 요직을 안 하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도 여기는 타당에 있다가 오면 무조건 적폐구나라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느껴져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민주당이 좋아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선거를 운동을 도우는 사람들 끝나고 나면 꼭 본인의 이속을 챙기는 이권이 개입되는 게 너무 싫어서 정치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일부러 안 가지려고 했었고요. 근데 민주당에서 제가 그때 같이 선거 운동했던 분들이 그런 성향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모습에 그 당시 모습에 너무 민주당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좋아졌는데 지금 와서 보니 뭔가 본인들의 이속 때문에 타당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틀림없이 기준만 세우고 그 기준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요직이 않는 부분은 반대를 하시지만 외부에서 저희 당에 더 타당 출신들이든 그 요직은 아니더라도 저희 당에 최대한 많이 유입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 정숙경 우리 후보님 예전에 열린우리당 활동할 때 제가 포항에서도 뵙고 또 도당에서 뵙고 했는데 그 당시 참여정부 때입니다. 그 중간에 또 포항에서는 물론 뭐 후보 등록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 또 우리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래 도당에서 뵙게 됐는데 그 적극적인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정치 활동할 때 항상 여당일 때 들어오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하고요. 짧게 답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선미 의원 아까 후보 파란 카페 예 새로운 시도고 아주 예 저도 관심 있게 뭐 오늘 뭐 받는 게 아니고 벌써 전에 후보 등록했을 때 그때 제가 그 서류를 유심히 봤어요. 제가 궁금한 게 뭔가 하면 이 파란 카페가 사실 그 운영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집세 문제라든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군데 하는 게 아니고 거점 도시 뭐 안동, 포항, 구미 세 군데 먼저 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안선미 후보께서는 전번에 불과 한 1년 전에 서울에서 그 중앙당 당사 앞에서 뭐 좀 중앙당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야기하셨던 제가 동영상 봤습니다. 그 우리 당의 사실 그 돈을 실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당직자입니다. 지금 당 대표는 물론 추미애 대표에서 이해찬을 바뀌었지만은 그 여성국이나 아니면 청년국이나 그 중앙당 당직자들은 사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안선미 후보가 만약 여성위원장 됐을 때 우리 안선미 여성위원장이 그 하고자 하는 이 파란 카페 예산을 많이 청구하고 사업 계획서를 올렸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아 올 수 있지 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가 궁금 좀 해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그 2002년도에 그 참여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그 선배의 부름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정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이후 제가 정당 활동을 열심히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일 때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역할이. 별로 할 것도 없었고 실제로. 그래서 정말로 안 했는 거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적극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배운 바가 많습니다. 전 정말 타이틀을 갖지 않고 바닥에서 정말 민주시민으로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정말 우리가 앞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불과하다. 정말로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일반인들은 죽기 살기로 문재인을 지지합니다. 싸워가면서
자기 돈 쓰고 밥 먹여가면서 술 먹으면서 친구하고 원수가 되면서 저 그런 거 봤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이번 선거에서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중앙당에서 이렇게 여성 백인 거기에도 서류를 올려라 하고 이래 했지만 제 그런 타이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안 움직였다 뿐이지 저는 한 번도 열심히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파란 카페는 조합입니다. 조합은 조합원들이 조합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들은 세 종류로 나눠서 조합비를 낼 수 있는 단계들을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우리 경북은 이게 도농 복합 도기 때문에 그 각 지역마다 생산하는 특산품들이 다 있습니다. 그 특산품들에 대한 유통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인이 창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차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영리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집세 비용 같은 거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데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 중앙당에서 돈을 청구를 해서 파와야 되는데 여성위원회가 30% 돈이 책정되어 있지만 30% 다 아닙니다. 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돈을 그냥 주진 않습니다. 정말 적합하고 필요한 기획안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이 예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당직자들이 물론 이런 당직자들이 많이 하시지요. 근데 당직자들이 결정권이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당의 지도부를 바꿀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당 이번에 당내 선거할 때 최고위원들이 간담회 올 때 제가 공개적으로 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후보한테 오면 다 해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여성위원회가 주도가 돼서 사업을 하면 꼭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약속을 공개적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같이 가서 그거는 제가 우리 도당위원장님을 내세워서라도 받아낼 자신 있고 꼭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도당 아카데미 때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님께서 정치는 품위 있는 언어의 예술이라고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위 있는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 뜻을 받아 열정이 있으되 품위 있게 즐겁게 정당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위원장이 공석임에도 저희는 청년이 다음 카페에서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벤트를 개최하며 소소한 하루의 일상을 올리고 이벤트가 끝난 시점에 선물도 찬조를 받아 전달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재미있는 정당 생활을 하며 그리고 경북도당 청년위가 명분만 있는 청년위가 아닌 조직이 확장되고 탄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이신 장경태 위원장님을 지지합니다. 네. 시간 됐나요? 네. 장경태 위원장님께서는 이 불모진 경북 도당 청년위를 위해서 간담회에 오셔서 당원 당규를 요약해서 저희에게 교육을 해주신 이력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제가 다른 분들에 비해서 경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좋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어려운 단어를 쓰고 저처럼 좀 쉽고 단순한 청년들은 그렇게 어렵고 딱딱한 걸로는 다가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특히 경상도 지역은 민주당으로 따지면 험지입니다. 험지인 곳에서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었지만 4년 뒤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기존의 당원분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새로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의 지지 세력이 되는 청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분들 이 부분을 꼭 신경 쓰고 운이 좋아 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꼭 신경 쓰면서 열심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경북 도당을 위해서 고민해 왔던 것을 한없이 쏟아내고 싶습니다. 기회를 꼭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전에 중앙당에 가서 경북 도당의 권리 당원들의 권리에 관해서 힘차게 외치고 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도당의 권리 당원들의 그리고 당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앞장서서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역위원회에 각 지역마다 자생단체들, 당원 자치기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많은 기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 카페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다 융합해 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잘 되고 조직 확대가 되고 다음에는 꼭 배치 3개 이상 5개까지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 하나지 않습니까? 목표가 하나인데 왜 통합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 공조직에 들어오지 못하고 특별위원회처럼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같이 일할 기회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누구보다 소통과 통합에 있어서는 아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우리는 줄기를 세워야 됩니다.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줄기를 곧게 세우고 꽃을 피워야 됩니다. 정당 활동도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예. 예.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예.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당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상대에게 변하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먼저 변하기를 노력하기를 저 자신도 다짐하고 싶고, 그러면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화합이 돼야 됩니다. 한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2020년, 2022년 경북에서 우리가 새 역사를 확실하게 쓰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에 대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셔서 고민 끝에 이런 순회 간담회라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오늘 보니까 참 잘했구나 싶습니다. ARS 투표하면 후보자들 이야기 들어보지도 못하고 들어본다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호 소통이 잘 안 되는 방식으로 갔을 텐데, 조금 규모는 작지만 직접 이렇게 만나서 질문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회, 3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누가 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훨씬 성장한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또 여성위원회, 청년위원회가 탄생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네 분 끝까지 이 3회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훌륭한 여성위원회, 또 아주 역동적인 청년위원회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